다시 컨트롤 쉬프트 N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S 해서 EX02.R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당연히 자 이렇게 단일 변수의 연속형 자료에 대한 분석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가 웨이트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코드에서 봤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C 해서 여기에다가 60점대를 이렇게 62, 64, 65, 68, 69 이렇게 해서 이 웨이트를 몸무게를 하나 벡터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헤비가 하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요거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헤비라고 이렇게 헤비 맞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역시 우리가 컴바인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weiGHT를 넣고 여기다가 120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서 역시 숫자형 벡터를 만들어 보고 자 이렇게 weiGH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자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바로 헤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쳐보면 아하 이놈은 120까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min 함수를 써서 자 wi weight를 주고 그리고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weight heavy를 이렇게 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드래그해서 자 실행을 시켜 보니까 아하 평균이 무려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여기서 이렇게 빼줘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하 이게 차이가 거의 약 8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건 오차 범위가 확연하게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평균 값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특이 값으로 인해서 평균이 확 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메디안을 한번 써보죠. 중앙값. 이래 써서 여기에다가도 웨이트를 넣고 여기에서도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헤비 값을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출력을 하니 자 중앙값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맞나요? 예, 영향을 덜 받는다. 그리고 이런 중앙값이라면 별 분석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별 의미가 없는 값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이제 좀 이따 칠 시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코드만 치세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민을 역시 평균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weiGHT 하고 자 데이터는 이걸로 주고 그 다음에 trim이라는 속성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나온다. 그죠? 맞나요?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0.2로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합니다. 역시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고 웨이트 헤비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자 확인을 해보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맞죠? 맞나요? 자 이게 바로 절사 평균이죠. 맞나요?
예, 절사평균 따라합니다. 절사평균. 왜냐?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아울러 우리가 위에 이렇게 했던 이 웨이트 헤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그죠? 이 웨이트 헤비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우리가 4분위수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자,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이 값을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때려 넣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데이터를 한번 쳐보면 역시 동일하게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4분위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4분위수는 함수가 퀀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퀀타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면 이 실행 결과를 짠 보게 되면 0에서부터 100%, 여기서 0%는 최소값, 100%는 최대값, 나머지는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아이고, 요 놈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어떠한 단위를 끊어서 주고 싶어. 그러면 자, props라는 게 있어요. probability의 뭐 아마 약자이 싶은데, 그래서 props를 주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0에서 10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나누기 10을 이렇게 하게 되면 10% 구간으로 끊어서 줄 겁니다. 맞나요? 예. 만약에 5% 구간으로 끊어서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5 주면 되나요? 이걸 5 주면 그렇게 나오나요? 예? 한번 해볼까요? 이래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50%, 아니 5%씩 끊으려고 그러면? 에? 에? 2요? 2? 이렇게? 20으로 하면 되잖아. 아닌가요? 이런, 왜 안 돼? 어? 아니, 내가 지금 갈로 안 닫았나? 갈로 닫았죠? 아, 이것도 20 줘야 되나? 그렇네요. 맞다. 아, 수포자라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해서 보고자 할 때 이 flaps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4분위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이 4분위수를 구하는 함수가 퀀타일이고, 그리고 얘는 25%로 끊어서 기본적으로 나오고, 얘는 10%씩 끊어서 출력이 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때려치우고 나는 이거 쓰면 돼요. 자, 썸머리라고 있어요. 썸머리가 요약 정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데이터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뭐 속성을 이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객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mean부터 시작을 해서 first, median, mean, third, 뭐 max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퀀타일보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상당히 가독성 면에서도 좋죠. 가독성 면에서도 좋고, 이제 아울러 효율성도 좋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스 플롯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자, 하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자,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치지 말고. 보라고, 이씨. 자, 여기에 보니까, 봐요. 지금 데이터 범위가 요 60이다, 그죠? 아, 이거 좀 키울까? 이 60이다, 그죠? 요 70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최저값입니다.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런데 얘는 요게 범위예요. 범위고 요게 이제 우리가 2, 4분위수 중앙값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요 사이에서 놀고 있는데, 그죠? 그죠? 근데 이놈아마 한 개 튄다, 그죠?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이상치, 특이치. 요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4분위수를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 이게 1, 4분위수 값이 되고요. 이게 2, 4분위수가 되면서 뭐 평균하고 유사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3, 4분위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짧았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지금 원래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1, 2, 3 하고, 그리고 나서는 100, 200, 그리고 300, 그 다음에는 1000, 2000, 3000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걸 박스 플롯 당겨 봅니다. 자, 이렇게 가서 줌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해보니까, 이야, 이거는 뭐 제가 바라볼 때는 이거는 뭐 데이터의 범위가 진짜 뭐 같습니다, 그죠? 0에서부터 2000 사이고, 이 R이 분석할 때는 이 3000이라는 값을 특이 값으로 봤어요, 그죠? 예.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1, 2, 3, 100, 200, 300은 어디까지 가면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얘가 해주는데, 1하고 3차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뭐 사각형의 크기, 이 크기가 커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울러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1, 2, 3, 4, 5를 내가 이렇게 또 넣었어, 이렇게.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만들고 다시 바 플러스로 때려버렸어. 때려버리니까 얘는 어때요? 범위값이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물론 이걸 우리가 나중에 X 리미트, Y 리미트 이런 이제 속성값들이 있는데요. 그 범위를 주게 되면 얘는 범위를 만약에 내가 이 최대값을 100으로 잡아버려요. 이거 100으로 잡아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내가 1000으로 잡았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나서 이 박스 플롯 때려버리면 이래 나와요. 그죠? 이상치고 범위는 0에서부터 1000인데 얘 범위는 완전 일직선이 돼버리죠. 이해됩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보면 뭐야 이거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 놈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있는 놈들은 상관이 없잖아. 요 놈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거잖아, 이만큼.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겠어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알겠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요. 내일은 이제 삼포하고 뭐 우리가 이제 삼포하고 뭐 할 게 또 더 있는데, 내일은 삼포하고
그리고 이제 뭐 히스토그램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박스 플롯도 내일 이제 나오는데, 박스 플롯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줄 알 겁니다. 됐습니까? 예, 요까지 오늘은 마무리할게요.